자, 주요 대선 후보들의 이야기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첫 유세에서 이제 진보와 보수는 없다면서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사로잡혀서 이념과 사상, 진영에 얽매여 분열하고 갈등할 시간도 여유도 없습니다.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부터 보수의 문제란 없습니다. 오로지 대한민국의 문제, 국민의 문제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사람은 이재명도 김문수도 아니고 바로 국민 여러분입니다. 먹사니즘의 토대 위에 잘사니즘으로 세계를 주도하는 진짜 대한민국이 우리가 만들어갈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네, 자, 박수현 의원, 일단 지금까지 험지 투어를 통해서 경청 투어를 나섰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보수, 중도층까지 껴안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 복장을 보면 지난 대선 때는 민주당의 전통적 색깔인 파란색 운동화를 신었었는데 오늘은 빨강색과 파란색이 섞인 그런 운동화를 신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보시면 알지만 민주당의 파란색에 빨강색이 점 찍힌 지금 운동복에도 나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사실은 가장 앞서가고 있는 후보가 그런 어떤 통합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그것은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한 선거 전략의 차원에서뿐만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이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로 겪고 있는 이 극심한 갈등을 치유할 책임감을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수당의 책임감이고 가장 앞서가는 후보의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말이 아니라 실제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작은 것 같지만 저런 것들을 통해서 통합의 어떤 메시지를 계속 내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두가 다 용광로처럼 섞이는 그런 광장에서 또 장소 선택하고 저러면서 저런 것은 선거 전략일 뿐만이 아니라 또 중도층을 흡수하기 위한 선거 전략이라는 측면도 뭐 없는 것은 아니라고 인정을 합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책임감의 발로라고 또 보는 측면도 또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김용식 시장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의 포스터에 보면 오른쪽 모서리에 조그맣게 빨간 점이 있었는데 오늘 운동화 보니까 맞춘 것 같아요. 빨간색 비중이 훨씬 늘었습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좀 불안한 부분 아닙니까? 뭐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관용하고 서로 화합하고 포용한다면 뭐 나쁠 게 있겠습니까만은 뭐 이재명 대표가 워낙 지금 앞서가는 후보기 때문에 아마 자신감의 표현으로 빨간색을 등장시켜서 이른바 국민의힘 우리 색깔이라고 할 수 있는 빨간색까지 넣어서 중도까지 포괄하겠다 이런 뭐 의지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해왔던 정치적인 행보 그리고 그동안 말해왔던 정치적인 메시지 그리고 해왔던 실제로 언행 같은 걸 보고 과연 저분이 빨간색을 넣어서 중도와 보수까지 끌어안는 대통합의 정치를 하겠다는 말을 지금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진실성이 있을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진정성은 어느 정도까지 될 것인지는 국민들이 결국 판단할 문제라고 보고요. 뭐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합니다만 뭐 하나 가장 쉽게 떠오르는 게 지난 대선 때죠.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했다가 그게 대서특필되니까 그 다음날 바로 내가 존경한다고 하니까 진짜로 알았느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 분을 아주 태연자약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고 결국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박수현 의원. 일단 이재명 후보가 안방인 호남보다 TK 지역을 먼저 찾을 예정이라고 그래요. TK 지역에서 또 민주당 당원 가입이 크게 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도당에서 이제 그런 보고들이 오고 언론에도 이제 보도가 되었죠. 지난번에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에 결과적으로 경북도당이나 대구시당을 방문해서 입당하는 그런 당원의 수가 그 일정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이 늘어서 한 10배 정도 평상시보다 늘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죠. 그러면서 좀 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추천인 난에 조희대 전 대법원장, 전이 아니지 대법원장 이름을 쓰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나 성향, 지지 뭐 이런 걸 떠나서 결과적으로는 상식적으로 볼 때
좀 공정하지 못한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국민이 굉장히 좀 분노하시면서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굉장히 강한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경북 지역에서 당원들이 입당이 늘어나고 이렇게 있을 때 민주당의 험지라고 하는 그 영남 지역의 방문을 통해서 그런 것에 재빨리 응답을 하고 또 그런 분위기를 더 좀 타오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뭐 선거 전략상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제 본선이 시작되면 모든 선거는 경부선과 호남선으로 편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일정이.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는 그 본선이 시작되기 전에 네. 이미 경기도 저 북쪽에 접적 지역이라고 하는 곳과 그다음 강원도 동해안 벨트 라인을 통해서 충청북도, 경상북도 이 안쪽에 내륙 지역으로 들어오는 그다음에 부산과 광주를 잇는 그런 남해안 벨트를 전부 다 도는 다시 말해서 본선 때 돌지 못하는 그런 어떤 소외 지역 험지를 그렇게 이미 다 51개 시군을 돌아오는 그런 경청 투어를 마쳤고 이번에 그렇게 분위기가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어떤 경북 지역을 먼저 경부 라인을 아마 택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재 6.3 조기 대선이 3자 대결 구도로 압축됐죠. 자, 이재명 후보는 여전히 큰 격차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정관순 노수련, 어제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가 있었죠. 그 내용도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예. 어제 리얼미터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먼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워낙 지난주에 정치권, 특히 국민의힘의 이 상황이 요동쳤기 때문에 언제 조사를 했느냐, 그 조사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전 고지하는 부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그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그러니까 지난주 수, 목, 금 이렇게 3일간 전국의 18세 이상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해가지고 95%, 그러니까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고요. 자세한 내용은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쨌거나 이 국민의힘의 후보 번복 사태가 있기 전에 조사된 결과죠. 예, 그러니까 수, 목, 금까지 일어났던 상황들은 뭐냐면은 계속 국민의힘에서 이제 단일화 문제를 냈고 삐걱삐걱 하다가 네. 금요일 날 김문수 후보가 낸 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을 당하고 그다음에 기각한 상태에서 그 밤에 다시 단일화 협상이 벌어졌다 결렬되고 네. 여기까지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토요일 날 일어난 건데 토요일 날 뭐 후보를 교체했다가 다시 뭐 회복하고 하는 그 상황은 반영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요. 이 상황까지의 여론을 보려면 다음 여론조사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때까지 금요일까지의 여론조사 상황을 보면은 일단 대선 3자 가상 대결을 보면은요. 이재명 후보가 52.1%, 김문수 후보가 31.1%, 이준석 후보가 6.3% 정도를 얻어서 어찌 보면 이제 이재명 후보가 계속 지금 상승 추세죠. 네. 예, 이 다음 그림을 보면은요. 예. 그 일주일 전 그 리얼미터 조사에 비하면은 한 6%, 5.5% 정도가 올랐네요.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도 27.8%에서 올라가는 추세고. 그러니까 이거는 점점 이제 모른다 내지는 부담층이 점점 이제 선거가 가까울수록 줄어드는 추세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요걸 좀 지역이나 세대별로 좀 세분을 해서 보면은 네. 이재명 후보가 대구 경북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에서 이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경남도 보면은 53.3% 대 27.1% 굉장히 큰 차이로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눈에 띄고요. 세대별로 봐도 지금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 네. 그 맨 마지막 70대 이상층에서만 김문수 후보가 41.3%, 이재명 후보가 35.4%로 뒤지고 있어요. 나머지 그러니까 20대부터 60대까지는 모두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이 지난 수, 목, 금 조사한 여론조사의 결과였습니다. 네, 자, 김규식 실장님, 후보 번복 사태가 있기 전에 조사된 결과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고, 그런데 그 뒤로 후보 번복 사태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주말 사이에 있었던 일을 전 국민이 다 봤어요.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뭐 당연히 합리적으로 추론한다면 지지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그럼 정하석 위원께서 설명하신 걸 저건 이른바 이제 주말에 이른바 후보 교체 쿠데타라고 불리는 한밤의 이벤트가 있기 전에 나왔던 여론조사인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상당 부분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는 표 차이가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주말 사이에는 또 한 번 국민의힘이 국민 여러분들께 굉장히 실망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정말 궁정 쿠데타도 이런 궁정 쿠데타가 없는 그런 국민과 당원을 배신한 그런 중차대한 오류를 저질렀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중간에 다시 이제 회복이 돼서 김문수 후보로 다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만 한밤에 후보를 교체하고 그 한밤에 심야에 새로운 후보를 점지해서 통과시키려고 했던 당 지도부의 무지막지한 이 전횡에 대해서 국민들이 생생하게 지켜봤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마 이번 주가 오늘이 월요일입니다만 이번 주에 계속 여론조사가 계속적으로 나올 텐데 여론조사에 그게 반영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국민의힘 소속입니다만 지지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이제 선거 초반이긴 합니다만 시작부터 이재명 후보가 지금 앞서가는 상황이고 국민의힘은 지금 힘을 못 쓰는 상황에서 내분과 갈등이 제대로 봉합되지 않고 있고 저 스스로도 저 개인적으로 김문수 후보로 우여곡절 끝에 후보로 선출이 됐으면 선거운동 하기 전에 적어도 국민 앞에 계엄에 대해서 그리고 탄핵 반대에 대해서 석고대죄하고 사죄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저 무지막지한 비현실적인 언행에 대해서 후보가 단호하게 거부하고 분리해내는 그런 모습을 공개적으로 보일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그걸 지금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질질질 끌려가는 상황이어서 아마 이 여론조사 추이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대선 선거운동 기간 초반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불리한 지금 출발하고 있는 건 분명히 보입니다. 네, 자 박수현 의원 이런 가운데 이 법원도 오늘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까지 대선 이후로 연기를 했어요. 네. 이재명 후보한테 이제 남은 걸림돌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뭐 그냥 제 입장에서 말씀드려보면 왜 없겠습니까? 걸림돌은 우리 스스로가 걸림돌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절대로 자만하거나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아까 제가 책임감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이 엄중한 국가 위기 시대에 새롭게 어떤 국정 운영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그런 다수당의 후보 또 다수당의 구성원들답게 이 국민적인 고통과 소망에 응답하는 그러한 어떤 눈높이가 맞는 그러한 태도와 자세, 비전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에서 삐끗해서 잘못한 모습을 보인다거나 자만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가차없이 지지율을 흔들릴 것이라는 생각을 저희 내부에서는 굉장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근식 우리 교수님은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더 추락할 것이다 예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어떤 걱정까지 하고 있냐면 김문수 후보에게 어찌 됐든 간에 서사가 생겼어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후보 지위를 박탈당했다가 하루아침에 또 후보 지위를 회복한 그 나름대로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드라마틱한 뭐 이런 요소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덕수든 김문수든 정말로 내란 세력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잊고 그 둘의 대결을 주목해서 봤던 이런 사람들 속에서는 아 정말로 김문수 후보가 드라마틱하게 후보가 됐구나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서사가 생겼을 때 이때 지지율이 약간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민주당에서는 두 가지를 다 주목해서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재명 후보의 적은 이재명 스스로가 될 수 있고 민주당의 적은 민주당이 될 수 있다. 그런 자세로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려고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재명 후보의 재판은 전부 대선 이후로 연기됐습니다만 조금 전에 끝난 배우자 김혜경 씨의 항소심,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지금 1심의 선고와 똑같은 벌금 150만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김혜경 씨에게 1심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었는데 자,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식사 모임은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을 돕기 위해서 당내 유력 정치인 배우자를 소개받는 자리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점, 참석자들도 식사 대금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예측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배모 씨, 사적 수행원이 배모 씨가 결제한다는 인식하에 이를 묵인 내지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자, 김근식 실장님,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벗어진 반면에 김혜경 씨의 사법 리스크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걸로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본인에 대해서는
그 대법원에서의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난 후에 민주당의 이 압박에 의해서 사실은 모든 재판이 다 지금 대선 이후로 미뤄지지 않았습니다. 네. 사실상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직접 받고 있는 피고인, 형사 피고인으로서 받고 있는 5개 재판은 사실은 모두가 중단됐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본인이 아닌 본인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에 대한 재판은 뭐 멈출 이유가 없는 것이죠. 네. 후보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금방 말씀하신 그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로 했던 지난 대선 경선 기간에 그 유력 정치인, 민주당 내 유력 정치인의 배우자들과의 식사 모임에서 대신 결제해 준 거. 네. 이 부분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1심과 똑같이 2심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50만 원 선고한 거고요. 이 김혜경 씨 이거 말고도 또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서 또 다른 재판을 또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그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그 식사 대접한 것으로 150만 원을 받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하나 받고 있는 진행 중인 재판은 법인카드 사적 이용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돼서 상당히 그 이재명 대표랑 같이 기소가 돼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는 그 재판을 지금 선고기를 재판기를 안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김혜경 여사는 제가 볼 때 그대로 그 재판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사건에 대한 국민들도 아마 판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박소연은? 이게 이제 국민들께서는 이런 생각이실 겁니다. 법원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선거 때 우리 통념상 서너 명 만났는데 밥 먹는 건 당연하고 그 밥 먹을 때 그 후보자 측에서 밥을 좀 내기도 하고 뭐 그런 것은 통상적인 어떤 범위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이게 법에 걸리니까 그것을 나중에 각자 결제했다라고 사후에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저도 깜짝 놀란 게 이재명 후보와 그 밥을 먹는 저희들 캠프 안에 저 이후에 생긴 습관은 아니고요. 그 네. 전부터 그랬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너무 매정하고. 각자 결제를 해왔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도 제가 이제 공보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언론사에 예를 들어 식사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정을 조율하게 되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원칙이 네. 밥값은 밥값은 각자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매뉴얼처럼 1번이에요, 그게. 근데 예. 이게 저 사건 이후에 그렇게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그렇게 해온 거예요. 제가 그렇게 다 들었고요. 네.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에이, 저 선거 때 밥 사주고 나서 나중에 거짓말 하는 걸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게 훨씬 더 상식적인 얘기겠죠. 그것을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경선 캠프에 이제 공보 단장이 되고 나서 그날 발표되고 이재명 후보와 경선 후보와 그 당시에 가장 먼저 회의를 했는데 네. 그때 이재명 후보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온 말이 뭐냐면 이제 여러분은 표적지에 아니 사선에선 표적지가 되었습니다. 그게 첫말이었어요. 근데 저게 무슨 뜻일까? 그랬더니 모난 사람 옆에 있으면 벼락을 맞을 수도 있다. 하도 주변에 패를 많이 그렇게 해서 당하고 끼치니까 여러분 이제는 이제 경선단의 공보단장이고 뭐 본부장이 됐는데 이제 이재명 옆에 서 있다가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밥을 먹을 때 제발 좀 따로 내달라라고 네. 이야기하는 것을 그날 제일 먼저 들었는데 선거 얘기보다도 그래서 이재명 캠프 이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래전부터 저런 원칙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통념적으로 에이 그 말을 지금 안 믿어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